아들이 어머니를 고발합니다. 어머니 측은 아들을 업무방해로 막 고소합니다. 한 해 동안 경영권 분쟁 소송만 8건, 매출 1조 3,500억 원, 영업이익 1,386억 원, 실적은 탄탄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오너 일가는 법정에서 서로를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작은 창업주의 죽음과 5,400여 원짜리 상속세였습니다. 상속세를 갚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자 아들 둘이 반대합니다. 그 반대에 힘을 실어준 사람이 넉 달 만에 편을 바꿉니다.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주가는 24,000원대까지 추락했다가 분쟁 재점화에 55,000원대까지 급등하고 다시 37,000원대로 돌아옵니다. 분쟁 뉴스 한 줄에 만약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오늘 공시 탐정이 추적하는 기업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 코스피 상장사로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가 있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자회사인 한미약품은 수출 8조 원을 달성한 한국 대표 제약기업입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지분 약 5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한미약품의 경영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습니다. 종목 코드 008930. 창업주는 고 임성기 회장입니다. 2020년 임 회장이 별세한 뒤 부인 송영숙 회장과 세 자녀 임종윤, 임주현, 임종훈이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이 모든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0년 3월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이 별세합니다. 유족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약 5,400여 원, 송영숙 회장에게 2,200억 원, 장녀 임주현 부회장에게 1,000억 원, 장남 임종윤 전 사장에게 1,000억 원, 차남 임종훈 전 대표에게 1,000억 원입니다. 송 회장은 고지금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임종윤 전 사장 측은 3분의 1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상속세를 갚기 위해 오너 일가는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잔액만 3,247억 원에 달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4년 1월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OCI그룹과의 경영통합을 추진합니다. OCI가 한미사이언스에 투자하고 한미사이언스가 OCI에 투자하는 상호백기사 구조입니다. 그러나 장남 임종윤 전 사장과 차남 임종훈 대표가 반대합니다. 임종윤 전 사장은 공개적으로 상속세 마련 목적의 거래라면 창피한 일기라고 발언합니다. 가족이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모녀 대 형제. 이 순간부터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됩니다. 2024년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최대 쟁점은 OCI 통합안입니다. 여기서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양정밀 회장 신동국. 신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대량 매입하며 형제 측 흑기사로 나섭니다. 결과적으로 합병안은 부결됩니다. 형제 측이 승리합니다. 임종훈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경영권을 확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넉 달밖에 가지 못합니다. 2024년 4월 8일 한미사이언스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합니다. 계약 해제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OCI와의 통합이 무산된 직후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상황이 뒤집힙니다. 형제 측 흑기사였던 신동국 회장이 모녀 측과 손을 잡습니다. 신 회장은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사모펀드 라데팡스 파트너스와 함께 사자연합을 구성합니다. 불과 넉 달 전까지 형제 편이었던 인물이 적으로 돌아선 겁니다. 넉 달 만의 변심. 임종훈 대표의 경영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신동국 회장 외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사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신동국 본인과 임주현을 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0월 7일 이번에는 한미사이언스가 자회사 한미약품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합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재현과 기타 비상무이사 신동국의 해임을 안건으로 올립니다. 10월 28일 신동국 측이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위반 시 하루당 2억 원의 이행강제금입니다. 한 달 반 사이에 소송 3건이 쏟아집니다. 2024년 11월 분쟁이 극점에 달합니다. 11월 15일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임종훈이 어머니 송영숙 회장을 고발합니다. 사유는 한미약품 이사회 결의 없이 가현문화재단에 3년간 120억 원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고발한 겁니다. 11월 18일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경영진을 공식 고발합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과 라데팡스 파트너스 김남규 대표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과 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같은 날 소송 2건이 추가로 접수됩니다.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고 신동국 측도 검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11월 25일 한미약품이 역공에 나섭니다. 한미사이언스와 관련자 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한미약품은 공식 입장을 통해 경영권 권한을 남용해 경영진을 무차별 고발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11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임종훈 대표 측이 추진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이사의 해임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결과는 부결. 형제 측의 패배입니다. 12월 13일에는 캘링턴 유한회사가 한미사이언스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사방에서 소송이 쏟아집니다. 2024년 12월 형 임종윤 전 한미약품 사장이 방향을 바꿉니다. 보유 중이던 한미사이언스 지분 5%를 사자연합에 매도합니다. 형제연합에서 이탈한 겁니다. 형이 떠나면서 임종훈 대표는 사실상 고립됩니다. 1년 가까이 함께 싸워온 형이 적에게 지분을 넘긴 겁니다. 이 시점에서 경영권 분쟁의 결론은 사실상 결정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이직 행렬이 이어진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1년 내내 경영권 싸움에 시달린 한미약품그룹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임종훈 대표이사가 사임합니다. 같은 날 송영숙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해임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임을 택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1년에 걸친 경영권 분쟁이 사자연합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외부 인사인 김재교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출범합니다. 분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가도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 6.45%를 추가 매수합니다. 임종윤 전 사장 측 회사인 코리포항으로부터 장외로 441만 주를 취득합니다. 매수 금액 2,137억 원 한양정밀 주식을 담보로 차입해 마련한 자금입니다. 이로써 신 회장의 실질 지분율은 29.83%에 달합니다. 시장은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을 읽습니다. 이날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28% 이상 급등합니다. 3월 10일 2024년에 한미사이언스가 고발했던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등에 대한 횡령 배임 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불송치. 혐의 없음입니다. 1년 넘게 끌어온 고발이 무혐의로 종결된 겁니다. 의혹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신동국 회장의 행보입니다. 2024년 3월, 형제 측 흑기사로 등장해 합병을 부결시킵니다. 7월, 넉 달 만에 모녀 측으로 편을 바꿉니다. 2025년, 사자연합의 일원으로 임종훈을 대표해서 끌어내립니다. 2026년, 지분을 30%까지 늘리며 사자연합 내 최대 주주에 육박합니다. 경영권 분쟁의 매 국면마다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온 흐름으로 보입니다. 지분 30%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의 수준이 아닙니다. 송영숙 회장의 지분율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경영 안정을 위한 것인지 경영권 장악을 위한 포석인지 시장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속세와 경영권 분쟁이 기업 가치에 미친 영향입니다. 한미약품은 2025년 기준 매출 1조 3,500억 원, 영업이익 1,386억 원을 달성한 우량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경영권 분쟁 기간 동안 24,000원대에서 55,000원대까지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현재 37,800원 실적과 무관하게 경영권 분쟁 뉴스가 주가를 좌우한 겁니다.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은 3,247억 원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로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실적이 아니라 오너 가족의 다툼에 따라 자산 가치가 출렁이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돈은 누구의 상속세를 위해 흔들린 겁니까? 지금까지의 공시를 돌아보겠습니다. 리스크를 먼저 알아차릴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 2024년 4월 유상증자 결정 철회 공시입니다. OCI 통합이 무산됐다는 것은 상속세 해결 방법이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2024년 9월 신동국 측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입니다. 형제 측 흑기사가 편을 바꿔 이사 선임을 추진했다면 경영권 전쟁이 본격화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셋째, 2024년 11월 횡령 배임 고발 공시입니다. 모 회사가 자회사 경영진을 고발하는 것은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넷째, 2026년 2월 신동국 회장의 지분 30% 확대입니다. 사자연합 내부 균열의 신호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공시 중 하나라도 주의 깊게 봤다면 대응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미사이언스 주주였다면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한미약품이라는 제약 명문 기업의 지주사니까 안정적이겠지. 실적도 좋고 배당도 나오고. 그런데 어느 날 가족끼리 소송전이 시작됩니다. 주가가 경영권 분쟁 뉴스 한 줄에 20%씩 출렁입니다. 실적을 보고 투자한 건데 주가를 결정하는 건 오너 가족의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고발하고 자회사가 모 회사를 업무방해로 신고하는 기업에서 주주로서 무엇을 믿어야 했을까요? 가장 답답했던 순간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번에는 사후 복귀가 아니라 사전 회피가 될 수 있도록 공시 탐정이 리스크 신호를 추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의 공시 데이터는 다트 API로 자동 수집, AI 할루시네이션 검증을 거쳐 사실 부합 확인, 뉴스 스크랩 참고, 제작자 주관 포함. 영상에 포함된 분석 내용은 주관적인 견해이며 실제 시장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